책을 읽을 시간이나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소박한 줄거리로 책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제레드 다이아몬드 작가님의 대변동입니다. 프롤로그 편에서 코코넛 그로브 화재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두 가지 이야기를 시작으로 개인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최초의 사건인 보스턴의 나이트클럽 코코넛 그로브 화재는 내가 5살 때 아버지를 통해 간접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 1942년 11월 28일 화재로 하나뿐인 출입구가 차단되면서 질식이나 연기 흡입, 압사나 화상 등으로 총 49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다. 충격받은 가족과 친인척의 심리적 피해와 생존자들의 수백 명이 죽은 사고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보스턴은 위기에 봉착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의 삶을 느릿한 과정에 따라 시작되었다. 이 사건 이후 형성된 새로운 정체성과 화재 이전의 확립한 과거의 정체성이 모자이크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사건은 개인적 위기의 극단적 사례이다.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비극도 화재가 492명의 피해자와 관련된 사람에게 아픔을 준다. 국가적 위기의 예로 영국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 느릿한 국가적 위기를 겪고 있었다. 세계를 선도하며 풍부한 문화사로 축복받은 국가였지만 1950년대 경제적 추락을 했고 제국과 영향력을 상실하고 유럽에서 갈등하는 중이었다. 식민지 국가의 독립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영국 국민과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영국의 정체성과 역할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영국은 새로운 자와 옛 자의 모자이크이다. 제국의 위상을 버리고 다민족 사회가 되었으며 고등교육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이 책에 언급했듯이 위기와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은 개인과 집단 모두에게 닥친다. 외부적 압력이나 내부적 압력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려면 선택적 변화가 필요하다. 선택적 변화란 위기를 맞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는 정체성 중 제대로 기능해서 바꿀 필요가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바꿔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위기란 무엇인가? 작은 사건이나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변화와 달리 위기라 부를 만한 전환점이 대부분의 다른 순간보다 얼마나 드물어야 하는지 알아내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긴 간격으로 드물게 일어나는 극적인 변동에만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역사학자는 수세기 간격으로 닥친 일을 위기라 하고 어떤 학자들은 3, 4년마다 발생하는 문제를 위기라고도 한다.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요점은 빈도와 기간과 영향력에 따라 위기를 다른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기는 아무런 전조 없이 닥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오랫동안 쌓인 압력이 갑자기 폭발할 때 닥친다. 개인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의 유사점을 개인의 위기에서 찾음으로써 유용하다고 생각한 이유이다.
1장 개인의 위기. 21살이었을 때 나는 학자로서 가장 혹독한 위기를 겪었다. 아버지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으며 어머니는 언어학자로 교사이자 피아니스트이기도 했다. 하버드 칼리지에 다닐 때 좋은 성적으로 학과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생리학에서 세계 최고이던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는 교수님의 적극 추천하였기 때문이다. 지도교수는 전기뱀장어의 전기를 발생을 연구하는 유명한 생리학자였다. 나는 그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해 독립된 별도의 실험실로 보내졌고 썰개를 통해 이동하는 나트륨과 물을 연구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결과 또한 실패하였다. 대학원 2년차가 되기 전에 한 달간 휴가를 핀란드로 향했다. 휴가가 끝날 무렵 나는 과학자의 길을 포기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다. 학자로의 삶을 포기하고 동시 통역사로 일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아버지는 나에게 반년을 더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결정을 할 것을 조언하셨다. 그렇게 위기가 해결되어 다시 썰개 연구를 시작했다. 다른 교수의 도움으로 썰개 연구가 성공을 하자 사연을 보내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에 돌아와 유명한 대학교 교수직을 얻어 성공한 생리학자가 되었다. 개인의 위기를 촉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는 인간관계이다.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결과는 환자가 기존 방식보다 더 나은 새로운 대처법을 찾아내 예전보다 더 강한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웨이지로 발음한다. 위기는 대처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해결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위기를 맞닥뜨릴 수도 있다. 심리치료사의 위기 치료법은 급격한 위기가 대략 6주 내에 어떤 형태로든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주 1회씩 대략 6번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적 요법이며 치료의 기본 핵심이다. 심리치료사의 1차적 목표는 울타리 세우기를 하여 울타리 안쪽의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적 방법으로 변화를 주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한다. 작가는 심리치료사의 방법이 국가적 위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할 만큼 유용하다는 뜻이다. 개인의 위기 해결을 위한 도움을 줄 12가지 요인. 첫째, 위기 상태의 인정. 둘째,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개인적 책임의 수용. 셋째, 울타리 세우기. 넷째, 다른 사람과 지원단체의 물질적이고 정서적인 지원. 다섯째, 문제 해결 방법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다른 사람의 사례. 여섯 번째, 자아 강도. 일곱 번째, 정직한 자기평가. 여덟 번째, 과거에 경험한 위기. 아홉 번째, 인내. 열 번째, 유연한 성격. 11번째, 개인의 핵심 가치. 12번째, 개인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 국가의 위기. 개인의 특징과 국가의 특징 사이에서 어떤 관련성을 찾아내려는 것이 이 사고실험의 목적이다.
국가의 결정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견해, 특히 국가 문화를 공유하는 지도자의 견해에 의존한다. 국가적 위기의 결과와 관련해 12가지 요인을 알아보자. 12가지 요인 중 7가지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첫째,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는 국민적 합의. 둘째,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국가적 책임의 수용. 셋째, 울타리 세우기. 넷째, 다른 국가의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 다섯째, 문제 해결 방법에 본보기로 삼을 만한 다른 국가의 사례. 여섯 번째, 국가 정체성. 일곱 번째, 국가의 위치에 대한 정직한 자기평가. 여덟 번째, 역사적으로 과거에 경험한 국가 위기. 아홉 번째, 국가의 실패에 대처하는 방법. 열 번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국가의 능력. 11번째, 국가의 핵심 가치. 12번째, 지정학적 제약으로부터의 해방. 개인적인 위기가 국가적 위기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헤쳐나가는지 여러분들 지켜봐 주세요. 이후에는 국가의 위기편에서 핀란드와 소련의 전쟁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